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게 되었는지 사연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애틋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 딸 엠마가 한국 문화와 케이팝에 푹 빠져서 매일 방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과거로 떠나곤 했습니다. 33년 전 밀라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국 남자 한상훈. 그를 처음 본 순간 부드러운 햇살처럼 제 삶에 스며든 사랑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딸을 통해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엠마가 제 슬픈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의 의미심장한 표정과 말투는 마치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엄마, 한국에 대한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엠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요. 저는 엠마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저는 천천히 입을 뗐죠. 엠마, 엄마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온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단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엠마의 눈빛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얽힌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한국인 한상훈의 설레고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밀라노의 햇살 아래 시작된 운명, 그리고 33년 만에 다시 꽃피운 인연까지요.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마르코 광장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부드러운 햇살이 마치 따뜻한 금빛 붓으로 그린 듯 모든 것을 은은하게 빛내주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출근해 의자를 정리하는 시간대에 맞춰 항상 단정하게 다듬은 머리와 낡은 재킷을 입은 한 청년이 첫 손님으로 커피를 주문했었지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두꺼운 법학 서적을 공부하고 있어서 더 눈에 갔지요. 그는 분주한 이탈리아의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의 생각과 신중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저의 가게를 자주 들리곤 했었는데 유독 그날은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의 일렁이는 부드러운 잔물결처럼 살짝 물결을 일으키는 느낌이었죠. 저는 이탈리아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 밀라노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 루카 디마르코는 이탈리아 패션계의 전설이었죠. 30대의 작은 부티크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를 만든 사람.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드레스는 파리와 뉴욕의 런웨이를 빛냈고 유명 배우와 왕족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줄을 섰어요. 우리 집은 마치 동화 속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의 저택, 끝없는 정원, 그리고 옷장마다 걸린 맞춤 제작된 작품들. 아버지는 늘 바빴지만 저를 무릎에 앉히고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 빛나는 삶은 무거운 그림자도 드리웠어요. 부유함 속에서 저는 늘 뭔가를 증명해야 했죠. 디마르코 가문의 딸이라는 이름은 기대라는 족쇄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의 성공을 떠올렸고 저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저는 화려한 파티와 플래시 라이트보다 다른 걸 원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단골 손님의 미소를 보는 게 저를 살렸어요.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기, 손님들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들. 그 순간들이 저를 자유롭게 했죠.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내 딸이 왜 그래야 하냐며 화를 냈지만 어느 날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작은 카페에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성공이 제 세상을 열어줬다면 저는 그 세상에서 제 작은 행복을 만들어갔어요. 하루는 어김없이 야외 테이블을 정리한 직후에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어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유독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조용한 슬픔이 스며 있어 그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 그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마치 수많은 추억이 담긴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힘이 느껴져 저도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는 한상훈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최근 변호사가 되었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거리가 먼,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저에게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제 앞에 서 있는 그 젊은 남자에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한 테이블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 있을 때 주변에서는 손님들의 조용한 대화,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친구들끼리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우리의 대화가 마치 일상의 소란 속에서도 조용하고 개인적인 선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여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탈리아에 오게 되셨나요? 라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죠. 그의 대답에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깊은 전통과 현대의 도전들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언급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의 어린 시절과 연결된 따뜻함과 위로가 가득한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죠. 그 선율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와 나눴던 사랑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그의 삶에서 길잡이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카페 라디오에서 부드럽고 낯선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그의 이야기 속 기억처럼 부드럽고 애잔했습니다. 마치 음악이 우리 대화에 스며들어 먼 나라와 잊혀진 꿈들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잠깐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단순한 노래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저는 그의 한국에 있는 집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어머니께서 소중히 불러주던 노래를 들으며 자란 어린 소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자라면서 제 나름의 세계관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솔한 슬픔과 희망 덕분에 저는 그 먼 나라의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문화, 경험,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품은 꿈들에 대해 묻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자라시는 건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나주라는 곳이라고 했고 전통과 역사 속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고난도 많았습니다. 약자와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없는 상황들도 목격하고 자라면서 가난과 불공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법을 통해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국선 변호사를 꿈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고 저는 그의 열정에 감탄하며 언젠가 아이들에게 친절과 희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제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에서의 어린 시절, 다채로운 축제와 로마의 활기찬 거리, 훌륭한 커피 한 잔을 만드는 소박한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가장 큰 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우는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중요한 의미를 두는 듯한 다정한 집중력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눈 속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깊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어느새 오후로 바뀌었고 카페는 점점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창가 옆의 테이블은 우리만의 작은 세계가 되어 대화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삶을 바꿀 모험을 앞두고 있다는 설렘과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자갈길 위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길어졌을 때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작은 인연의 씨앗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멀고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치부했던 한국을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젊은 남자의 눈을 통해 새로운 빛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녁에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을 만난 기쁨과 카페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아쉬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고 말과 문화, 심지어 시간까지 초월하는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작은 카페에서 단순한 인사와 함께 나눈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세상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으며
상훈과 제가 앉은 창가의 작은 테이블만이 전부인 듯 느껴졌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저는 그의 과거 중 아주 개인적인 부분을 믿고 털어놓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훈은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봉투에 곱게 담긴 고향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사진들은 소박했지만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좁은 골목, 분주한 시장,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공원 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기와 지붕과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는 작은 전통 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훈은 그곳이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이 담긴 장소라고 설명해 주었고 그날의 대화는 마치 한편의 여행과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씩 밝혀주는 여정이었고 서로 다른 우리 사이의 차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멀고 이해할 수 없다고만 여겼던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점차 진정한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상훈과 저는 종종 카페 밖으로 나와 이탈리아의 거리를 활보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리는 카페 앞에 자리한 작은 광장을 걸으며 아침 풍경을 감상하는 도중 상훈, 여기서 바라보는 아침 풍경이 참 멋지지 않아요? 라고 제가 웃으며 물었고 상훈은 어깨를 가볍게 으쓱이며 네, 당신과 함께라서 더욱 특별합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런 따뜻한 상훈이의 말들이 우리 사이에 따스한 감정이 스며들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고요한 분수대를 지나쳤고 여기 오래된 건축물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상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상훈의 그 미소는 한없이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노을빛에 물든 언덕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때는 붉게 물든 하늘과 도시 불빛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 풍경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으며 짧은 포옹과 따스한 미소로 오늘의 기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의 리듬에 깊은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직감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슬픔과 함께 절박한 희망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33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상훈이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열흘 이었습니다. 눈치 없이 가는 시간이 너무 애석하였고 어느 때보다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꿈과 추억을 퍼즐 조각처럼 나누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갈수록 상훈의 눈동자 속에는 무거움이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머무르고 싶은 마음과 떠나야만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보낸 아늑한 카페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상훈이 손에 잡고 정갈하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마지막 용기를 다해 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줄리아라고 상훈이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부르며 얘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저는 이 선물이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훈의 영혼 한 조각, 우리가 함께 나눈 짧은 시간 속에 모든 추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상훈은 조심스레 선물을 제게 건네주었고 제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과 스치자 전해지는 전율은 마치 그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포장을 풀었고 그 안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겸허한 물건 속에는 수많은 추억의 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훈은 그 테이프에 섬마을 선생님의 노래가 녹음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하고 그의 어머니와 온기와 상실이 뒤섞인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고요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었습니다. 저는 상훈의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모든 풍경, 모든 소리를 마음에 새기려는 듯 방황했습니다. 상훈이 이탈리아를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저녁이 되고 우리는 낡은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픈 마음으로 간직했던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차역에는 안내방송 소리, 신문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떠나는 기차의 경적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 위에 나란히 서서 평화로우면서도 가슴 아픈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상훈이 떠나갈 기차를 바라보던 그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깊고 사색에 잠긴 듯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잠시나마 위로와 연결감을 느꼈던 장소를 뒤로하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줄리아라고 상훈이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이며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날을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연결되어 있다는 약속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속에 쏟아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과 깊은 슬픔이 공존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상훈의 기차 탑승 안내 방송이 역에 울려 퍼질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흘리지 못한 눈물과 우리가 함께한 기억을 간직해달라는 무언의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차의 경적이 크고 또렷하게 울렸고 방송에서는 마지막 탑승 안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상훈이 기차에 오르면서 점점 작아져 결국 닫히는 문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요. 차가운 플랫폼 위에 서서 저는 하루의 온기를 모두 삼켜버리는 듯한 텅 빈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위층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제 추억의 따스함이 어우러진 채로 옛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 음마다 우리의 대화, 상훈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고요한 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이 들 때면 꿈속에서 상훈과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상상했습니다. 꿈속에서 상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약속을 속삭였고 세상은 경계를 모르는 사랑의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훈이 떠난 후의 나날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가 떠난 공허함이 제 마음 한켠을 채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리와 그림자가 우리가 기차역에서 나눈 작별 인사를 떠올리게 했고 저는 상훈이 건네준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쥐며 그 존재가 위로가 되면서도 씁쓸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상훈이가 선물해준 익숙한 선율을 듣기 위해 테이프를 재생하였고 그 한 음 한 음이 우리 함께한 시간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켜주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엠마는 상훈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7개월 만에 태어난 저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동양의 예술, 특히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최근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가수와 문화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면서 심지어 한국어까지 독학한 열정 넘치는 딸이지요. 저의 이야기를 듣던 엠마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엠마는 눈빛에 설렘을 담아 엄마, 한국에 가서 아빠인 상훈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제 가슴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며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엠마는 마치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듯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드러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제안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고 엠마는 저에게 아버지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물었습니다. 저는 엠마에게 상훈은 고향 나주에서 지금 변호사로서 많은 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상훈을 기억하는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제안에 자신감을 얻어 아빠를 찾아뵙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그 순간 엠마의 눈빛은 더욱 반짝이며 이미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켠 깊이 품어왔던 열정을 실현할 준비에 불타 있었고 마치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엠마의 자신있고 설레는 모습과 그 미소 속에는 상훈의 따스한 모습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상훈이 떠난 이후 매일 아침이 마치 오늘을 위해 준비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이별 후 걸어온 여정을 되새기며 천천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꿈이 가득 적힌 작은 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공항 대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오랜 시간 품어왔던 상훈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 한켠을 채우면서도
한국에 가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제 가슴은 두근거렸죠. 엠마는 출발점 변호사협회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의 소속 및 연락처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열정 넘치는 모습에 저는 엠마의 눈빛이 아버지 상훈의 따스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그곳의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축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항 안을 가득 채운 깔끔한 시설과 질서에 감탄하며 저는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공항에서 전라남도 나주까지 긴 여정을 시작했지만 상훈을 다시 만날 설렘과 낯선 한국의 매력을 탐험할 기대감이 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엠마는 나주에 도착하고 곧바로 상훈의 이름과 사진을 들고 여러 법률사무소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한 법률사무소 앞에서 김지훈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은 상훈의 동료이셨으며 상훈 변호사는 현재 서울에서 국선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께서는 서울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정중히 건네주셨고 저와 엠마는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다시 이동하였고 마침내 상훈이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침내 옛 연인이었던 한상훈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훈의 머리카락은 다소 희끗해졌지만 미소는 더 부드러워졌고 제 심장은 과거의 아련한 기억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줄리아라고 상훈이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이별의 슬픔과 동시에 재회의 기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상훈은 진심 어린 미소로 줄리아 그리웠습니다. 우리의 추억은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훈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고 현재 한준수라는 멋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준수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꿈을 키우며 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재회는 단순한 옛 연인의 만남을 넘어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기로 한 소중한 순간이었죠. 엠마와 준수의 동의도 얻어 우리는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와 상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상훈과 저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밀라노의 그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걸었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골목길을 따라 손을 꼭 잡고 데이트를 즐기며 인생의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꿈결처럼 환하고 따스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 한켠을 찬란하게 물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함께 돌아다니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강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고요한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옛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 하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우리를 감싸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 담긴 지난 세월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미래의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상훈과 저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담은 대화를 마치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 두 번째 행복의 기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상훈과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사랑의 잔향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읽으며 앞으로의 만남을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조용히 꿈꾸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3년 전 우리의 노래 속에 담긴 아름답고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두 분이 앞으로의 삶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빙아트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